역사 속 몰랐던 제외동포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히스텔링.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역사 속 제외동포의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 이야기꾼 이민호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를 듣는 걸 정말 좋아하는 제일동포 3세 아임입니다. 오늘 우리 주제가 담긴 키워드입니다. 지도예요? 지도입니다. 도쿄 지도지요. 예, 도쿄에서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뭐 아무래도 미나토구가 아닐까요? 아닌가? 모르겠어요. 미나토쿠에서도 가장 중앙에 있는 표시된 이 지역이 대한민국 대사관에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대사관. 보통 대사관이라고 하면 그 나라 수도 대사관이 있기 마련인데요. 네네.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역시 도쿄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특별한 점이 있어요. 미나토구에 있는 주소를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도쿄도 미나토구 미나미아자부 1-2-5. そうですね。 네. 미나미아자부. 미나미아자부 1번지죠. 총 48개국 대사관이 맞아요. 모여있는 네. 외교 일본가인데요. 특히 미나미아자부 이 일대는 도쿄에서도 가장 넓고 알짜배기 땅으로 꼽히는 것이 미나미아자부 이쪽의 1번지입니다. 주일 대사관이 해방 직후 당시에는 주일 대한민국 대표부였습니다. 1951년 10월에 어찌된 일인지 한국 사람이 이 땅을 매입을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비싼 땅을 대사관을 이렇게 놓게 됐을까요? 그 비밀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사관저에 있는 현판에 있습니다. 동명은 제1동포 기업인 고 서가포 사카모토 방적 회장님의 아호입니다. 주 일본국 대한민국 대사관과 관저는 1962년 서 회장님이 한국 정부에 기증한 부지 위에 세워졌죠. 고인의 뜻을 오래도록 우리가 기리기 위해서 고인의 아호를 따서 관저를 동명제라고 명명하고 지난 2024년 7월 12일에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서 선생님의 그런 숭고한 헌신과 애국심을 기념하자는 의미에서 이곳을 동명제라고 명명을 한 거죠. 이 사진 누구인 것 같습니까? 누구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우라가 굉장한 것 같긴 한데. 서가포 회장인데요. 서가포 회장은 1951년 9월에 미나미아자부 1번지를 본인의 명의로 매입을 했어요. 다음 달인 10월에 3,000평이 넘는 토지뿐 아니라 150평 크기의 2층짜리 목조 건물과 토지, 건물 일체를 통째로 한국 정부에 아무런 조건도 없이 무상으로 빌려줬어요. 그리고 1962년 8월 15일 서울에서 열렸던 광복절 기념식에서 해당 부지와 토지를 대한민국 정부에 기증을 합니다. 아니 개인 한 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부자실 것 같은데 무엇을 하시는 분이에요? 서가포 회장은 일본에서도 방조원으로 불렸던 당시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던 제1동포였습니다. 서가포라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일본에서 벌 수 있었을까요? 1928년에 14살 몸으로 혼자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14살에? 네. 와. 홀몸으로 일본 가는 배에 올랐어요. 거기 가서 뭐 해지죽기 그리고 껌도 팔고 사탕도 팔고 소위 이제 돈이 되는 일들은 닥치는 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똥장군 일도 했는데요. 똥장군이 뭐예요? 똥장군이 지금 말로 하면은 정화조 청소부 네. 청소를 하는 일도 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사업가로 거듭나는 결정적 계기가 생기는데요. 네. 기시와다라고 거기에 있는 수공 공장에 견습생으로 취직을 해요. 근데 거기서 인생을 역전시킬 기술을 배웁니다. 뭐지? 너무 궁금해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게 그 실을 짜는 막 그런 기계 아니에요? 네네, 이 방적이라고 그럽니다. 실이 이렇게 있는 거에서 뽑아내는 거죠, 실을. 이 방적을 통해서 1948년에
서가포 소년한테는 기회가 또 찾아옵니다. 사카모토 방적을 차렸고요. 그때 어떻게 차렸냐면은 서 회장은 돈이 없잖아요. 네. 고물상에다 내다판 거를 갖다가 다시 주워다가 고쳐가지고 방적 회사를 차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서가포 회장은 사업선이 정말 대단했어요. 1954년에는 오사카 방적이라는 걸 또 설립을 했고 57년도에는 당시 이제 경영난을 겪고 있던 히타치 방적도 인수를 합니다. 서가포가 일본에서 불렸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방적왕. 일본서 방적왕으로 불리려면 돈을 얼마나 벌어야 했을까요? 어마무시하게 버셨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시대가 시대니까 10억 엔 정도? 61년도 사카모토 방적의 연 매출이 100억 엔이었다고 합니다. 100억 엔이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와. 방적업뿐만 아니라 호텔 그리고 또 부동산 등등의 사업 영역을 넓혀갔고요. 그러면서 일본 경제계 안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업가 중 한 사람으로 올라설 수 있었어요. 그리고 1963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일을 서가포 회장이 하시는데요. 두 가지 기록을 씁니다. 하나는 재외동포 최초의 모국 투자의 역사를 썼고요. 두 번째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국에다가 외국 자본을 가지고 들어온 역사를 만들어요. 와. 한국 정부 수립 이후 그 일본과의 평화 조약이 체결되자 당시 일본과의 교류를 위해서 개설된 그 일본 대한민국 대표부는 공간 부지 선정 문제로 굉장히 어려워했었는데요. 그 대표부에 계시던 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하나 생각을 했는데 그 서 회장님은 이제 뭐라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좋다고 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부와 그 관저 문제까지 해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가포 회장은 1970년대에도 자기 사재를 털어서 도쿄 시로카네 거기에 이제 토지와 관저를 매입을 해서 우리 정부에게 헌납을 했는데요. 그 토지가 지금 이제 대사관 근처에 있는 토지하고 대토를 해서 현재 아자부 대사관이 처음에 한 2,000평 조금 넘었는데 면적이 현재는 3,091평에 달하는 대지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에 가면 서가포의 그 관련 자료들을 볼 수 있는 전시 시설이 있습니다. 동명실이라고 서가포의 그런 공을 잊지 않겠다는 시설로서 그런 전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은 우리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 시점에서 우리 대사관은 자랑스러운 제1동포였던 우리 서가포 선생님의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서가포 회장님의 그런 애국심 그리고 조국을 위한 헌신을 모두가 잊지 말고 영원히 기릴 수 있도록 그가 대사관 부지를 공식으로 기증해 주신 11월 1일을 서가포의 날로 지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도약이 또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가포의 그 모국공원에 대한 감명을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또 하기에 앞서서 우리 마지막 키워드를 한번 좀 열어보고 싶어요. 뭘까요? 네, 이 마킹된 9곳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근데 지금 이야기 흐름으로는 기부로 무엇인가가 이어진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정답! 서가포 회장의 그 주일 한국대사관 기증한 소식이 일본 전국에 있는 동포사회에 전해지자 민단계에 있는 동포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위의 손으로 공간 한번 지어보자 그런 식의 운동이 펼쳐집니다. 근데 이제 서가포 회장처럼 돈이 있는 사람은 한꺼번에 살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간을 산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모금 운동이 펼쳐집니다. 1,000엔, 2,000엔, 3,000엔 이런 식으로 돈을 내서 네. 그렇게 하나하나씩 지었던 것이 우리 일본의 10개 공간 중에 9개 공간이 바로 제1동포들의 힘으로 세워졌어요. 대단하다. 와, 쉽지 않는 도시잖아요. 여기 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제1동포들이 정부에 기증한 공간들의 시세를 계산을 하면요. 주일 한국대사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돈으로 1조 원, 일본 엔화로 하면 1,000억 엔? 1,000억 엔이요? 네. 그리고 9개를 토탈하면은
뭐 1조 5천억 이상에 되는 와. 재산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일동포만이 모국의 공간을 기증을 했다. 너무나 대단한 것 같아요. 특히 뭐 일본의 제2의 도시 그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그 신사이바시역하고 남바역 중간쯤에 있는 데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이 근방이 오사카 관광의 제일 스폿이잖아요. 그렇죠. 핫한 동네. 글리코상이 있고 네. 신사이바시 상점가 앞에 그 다리. 근데 여기 근방이 오사카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동네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제일동포들은 꼭 여기에다가 우리 영사관을 지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 미도스지가 오사카의 대표적인 분이 일본에서도 대표적인 미엔수소입니다. 거기에 우리 제일동포의 그 1세들 오래 고생을 해서 재력을 모아서 일본 차별을 받아가면서도 우리나라가 빨리 부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때 국교 정상화가 되면서 그 비자 관계라든지 상무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여행자들 많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너무 소잡해서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단 말이에요. 채무가 안 쓰니까 독자적인 건물을 갖다 세워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에 오사카의 제일 중심지인 그 미도스지에 태극기를 올리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까지의 그 소망이다. 그때 내걸었던 슬로건이 미도스지의 태극기를 내걸자 이거였습니다. 오사카 비롯해서 간사이 지방의 동포들이 영사관 세우는데 낸 기부금이 목표에 했던 뭐 2억 3억엔 요 정도보다는 8억엔이었습니다. 훨씬 넘어선 금액을 모아서 오사카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다가 우리 총영사관을 짓게 됩니다. 아까부터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 덤포분들의 그 열정, 뭐 한다면 한다 네. 이런 마음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오사카 총영사관도 재밌었던 것이 영사관의 설계부터 부지 매입 그리고 건설 공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우리 동포분들이 힘을 모아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1974년 9월 15일에 주 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완공이 됩니다. 동포분들이 바랬던 미도스지의 태극기가 휘날리는 날이 온 거죠. 그 건물을 갖다 우리 제일동포의 일부가 그 건축 사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제일 한국인 건설협회가 있어가지고 그게 제가 또 그 사무국을 담당했던 일이 있어요. 일본 기업 이제 대기업이 하청을 받습니다만은 우리 동포들의 기업들이 있었는데 왜 일본 분들에게만 맡겼냐? 우리 한국과는 우리가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한국과는 하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종사를 했습니다. 근데 총영사관은 단순하게 대한민국 공간이 아니라 오사카에 살고 있는 동포들의 한국 사람으로서의 자존심, 자부심, 상징 건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일본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은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대사관이랑 영사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너무 뿌듯하고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구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정말 아까울 정도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말씀만 따라 타양에서 그러니까 안식처가 우리 공간인데 우리의 집들을 우리 동포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지었다는 거 상당히 감동을 주는 네.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아유미 씨 오늘 이야기 어땠습니까? 제가 소가포 회장님처럼 만약에 그렇게 부를 가졌다면 과연 그런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그 작은 일이 이렇게까지 큰 일이 벌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던 소가포 회장님 너무 멋지십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서가포 회장이 그 행동을 보고 수많은 우리 제일동포들이 정말 이름도 남지 않는 일인데도 대한민국의 그 터를 자리 잡도록 한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도 감사한 마음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나무가지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혼밥돼 있다. 외국에 살지만은 언제나 마음은 한국이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잘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일심단생, 단신 그뿐입니다.